안녕하세요. 물리 순위업 강사입니다. 역학 질문이 올라왔네요. 한번 꼼꼼히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 100g인 공이 10의 속력으로 바닥에 충돌한 후 120의 각도로 같은 속도로 튕겨 나갔다.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속도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에 관련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일단은 물체가 여기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하나 그리고요.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 공이 받은 충격량은 I라고 적고 I는 FT죠.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F가 얼마인지 T가 얼마인지 안 주어졌죠. 다른 말로 요 면에서 공한테 가한 힘을 F. 이 F는 사실 면이 공한테 가하는 힘이니까 수직 항력이죠. 그 다음에 시간 T도 모른다. 그래서 힘도 모르고 시간 T도 모르니까 충격량은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본 공식이 이겁니다.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뀐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이 공식을 이렇게 적으면 1차원입니다. 1차원 공식이에요. 근데 공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딪혔으니까 얘는 2차원 운동입니다. 그러면 2차원 운동답게 여기다 벡터 표시를 하고 공식을 이렇게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2차원 운동인데 가만히 보니까 2차원 운동이라서 운동이라서 벡터 표시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벡터 빼기 벡터니까 벡터를 화살표로 그리면서 벡터 뺄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1차원처럼 크기만 가지고 빼면 틀리고 방향을 고려해서 벡터 뺄셈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를 아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그러면 벡터 뺄셈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벡터는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B하고 D 벡터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B 더하기 D는 A랑 같다. 이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B를 넘겨주면 A 벡터 빼기 B 벡터인 벡터 뺄셈 벡터가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뺄셈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하면은 이 그림에서 D 벡터가 뺄셈 벡터인데 현상을 분석해서 공식으로 만들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꼬리를 맞춰야 됩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를 빼려면 꼬리가 맞은 걸 확인하시고요. 얘가 1번. 두 번째는 뒤에 있는 벡터가 앞에 있는 벡터를 향해서 가리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뺄셈 벡터를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AB 벡터를 꼬리를 맞춰주고 AB 벡터 사이에 있는 것이 뺄셈 벡터입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AB 벡터를 꼬리를 맞추고 AB 벡터의 사이 값이 뺄셈 벡터입니다. 방향만 결정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벡터가 앞으로 가리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처럼 생각하셔서 이게 뺄셈인데
이거를 화살표처럼 생각하셔서 뒤에 벡터가 앞을 가리키면 뺄셈 벡터가 됩니다. 자, 요것이 이제 뺄셈 벡터의 정의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벡터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운동량을 일단 계산해 봅시다. 운동량이 얼마인가 하면은 운동량 P는 MV가 공식이니까 여기다가 10 곱하기 0.1kg을 하면 운동량이 1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0.1kg일 테니까 여기 운동량도 1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꼬리를 맞춰준다고 그랬으니까 요 운동량 1인 벡터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각도를 따져보면 여기는 30도, 여기도 30도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60도가 됩니다. 아,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죠? 미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이거의 연장선을 그으면 여기가 120도니까 요 사이가 60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 운동량이 1이고 요 운동량이 1인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요 벡터 뺄셈 공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운동량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가 60도고요. 이것이 처음 운동량이죠. MV0. 이것이 1입니다. 1. 그 다음에 꼬리를 맞췄고 이게 나중 운동량. 이것도 1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 뺄셈이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공식을 적은 다음에 벡터 뺄셈.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주시고 처음 운동량에서 가리킨다 해서 이것이 처음 운동량이니까 가리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MV 빼기 M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뺄셈은 꼬리를 맞추고 요 사이가 뺄셈 벡터인데 뒤에서 가리킨다. 그래서 처음 벡터에서 가리킨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인가 하면은 길이가 같고 사이 값이 60도니까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의 값은 당연히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이용해서 앞으로 가셔서 다 필요 없고 1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2차원이니까 벡터 뺄셈이고 이거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계산했더니 1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공이 바닥에 가한 충격력의 크기는 그러면 여기다가 밑줄 충격력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충격력은 힘입니다. 힘. 즉, 요 힘을 충격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 전체는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1인 걸 구했어요. 그런데
충격력은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 전체 값은 알아도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충격력의 값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 충격량은 알아도 충격력의 값은 모른다. 이것이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공이 바닥에 가한 충격력은 100이다는 틀렸습니다.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이 충돌은 비탄성 충돌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은근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탄성 비탄성 충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 이냐를 확인해 보면 에너지 보존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서 충돌 전에 10g 속도는 10 그러면 여기 결정돼 있죠. 충돌 후의 질량은 같을 테니까 10g 속도는 10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탄성 충돌입니다. 별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은 비탄성 충돌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의 답은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좀 풀이가 오래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이가 은근히 자주 쓰여서 이렇게 풀이를 잘 알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